강민수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제 전시하고 딱 맞는 내용이죠. 매체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대 복합 매체의 예술과 서사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했어요. 간단한 강의니까 그냥 교양 수준에서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우리 시대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좀 재밌게 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제 작품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미디어 작품들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수량들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기억에 남은 것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미디어 작품들은 이미지 위주, 이미지 위주 작품. 그러니까 서사가 빠져있다. 스토리에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스토리를 기억을 할 텐데 스토리가 빠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현대 미술에 있어서 파격적 이미지를 추구했던 그 70년대 이전의 예술을 기반으로 미디어 작업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디어 작가들은 대부분 다 압도적 스케일이나 영상미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 길과는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한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공부를 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폭넓게 한번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도 이제 복합매체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 중에는 스토리 기반의 작가들이 외국인이 있어요. 그것도 세계 3대 작가 중에 한 분도 스토리 기반으로 거의 영화랑 똑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아까 박미정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어떤 작품의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미지들이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있죠. 예술 작품이니까 꼭 뭐 설명적으로 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20년씩 아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 부분도 있지만 보는 순간 거의 할리우드 수준의 그런 걸 하는 작가도 미국에 계세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서사의 힘이라는 걸 이제 교양 차원에서 또 제 강연과 연결해서 제 전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에 서론으로 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제 원본 없는 복제가 끝없이 범람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장 보드리아트라는 그 미술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시뮬레이션. 그거에 뭐 불어 같아요. 제가 아직 미디어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지식이 얕습니다. 얕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틀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전광판, 심지어 버스만 타고 요즘 엘리베이터에도 TV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양의 과잉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파, 소리, 음악, 라디오, 유튜브 방송, 팟캐스트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했고요. 예술의 미디어 한계라는 거는 다른 의미의 미디어 한계인데요. 시각적으로 너무 포화가 됐어요. 화가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가 6,000년이지만 그 속에 또 예술이 꼽힌 게 2,000년이지만 또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이후에 한 300~40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생산량이라는 건 엄청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귀족이나 소수가 하던 거를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되고 또 학교 교육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술가가 집단적으로 몇만 명씩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포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사실 예술가들이 예술가들도 밤새워 그리고 자기가 한 작품들을 보여주려고 나오면은 너무 많은 작가들 사이에서 창의성도 묻히는 경우가 있고 그 노력을 그만큼 과거보다 오히려 예술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위기
위기라고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객관적이진 않아요.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위기에서 레이드오션을 피해서 약간의 저 나름대로 푸른바다 정원이 복합 매체를 찾아간 걸 수도 있어요. 저 도구일 수도 있는데 단일 매체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거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회화의 한계가 있잖아요. 조각적으로 저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회화의 한계를 또 박민정 작가님이 돌파하려고 하시고 회장님도 그런 부분도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 걸 또 알고 많은 작가들이 캠퍼스를 뭐 쪼갠다든가 캠퍼스 밖에 물체를 넣는다 그런 시도를 하면서 단일 매체 한계를 돌파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저는 3개, 4개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복합 매체 제가 이제 작품을 3층, 4층을 하듯이 저는 복합으로 갔지만 믹시드 매체를 해서 2개, 3개 작품을 하면서 요즘 뭐 이사라 이런 분들도 다 조형을 하잖아요. 자기 작품 캐릭터화 시키고 요즘 조금만 유명해진 작가들 뭐 벤시렌도 그렇고 뭐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케치 해주면 다 우리 다 해오잖아요. 그 업체들이 인터넷에 조형을 쳐보면 업체가 막 최저시키 쭉 뜨잖아요. 그래서 비교 견적에서 맡기면은 열흘 15일이면 다 해오니까 그래서 또 거기서 예를 들어 300에 해왔으면 자기가 600에 팔고 그 마케팅의 능력이고 지금 마케팅 시대고 탈매체화 된다. 이거는 시대 흐름이고 반드시 작가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 자기 거를 캐릭터화 시키는 부분.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캐릭터 쪽으로 가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 뭐예요? 대세가 그 대세가 오래된 대세가 아니라 지금 트렌드가 올라가는 대세이기 때문에 한참 간다고요. 시대상이 투영이 됐다. 그래서 시대정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단일 매체의 한계는 있다. 단일 매체의 위대함도 있어요. 박서구나 그런 정말 우리 그 김학의 같은 분들이 그대로 그 순수성, 단일 매체니까 그 순수 회화를 그대로 주장하는 그 세 개의 매치가 있었죠. 그 평론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따가 얘기할 그 평론가 둘이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매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세계적인 지금 미국의 생존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하고 회화는 순수해야 된다. 조각은 순수해야 된다. 동양화는 그 자체로 순수해야 된다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분도 엄청난 성격이기 때문에 둘이서 지금 논쟁이 끝이 안 났어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추구하는 쪽에 이론도 어마어마하고 저같이 이제 복합 매체로 타협해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그 합리적 논쟁도 어마어마 이게 꼭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조롭지 않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시 한번 하고도 우리 안에서도 이게 뭐 부스전이냐, 단체전이냐, 아니면 기획전이냐. 저는 기획전 위주로 하잖아요. 개인전은 베스트 작품전을 많이 안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개념 싸움을 하는데 평론가 저는 어떻게 했어요? 다 박사들이시죠. 서론을 정말 짧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훨씬 많은 얘기를 준비했는데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매체 확산이 당위성을 점점 얻어가고 있다. 근데 이건 꼭 좋은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매체 확장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체 확장을 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오토바이가 2바퀴로 가는데 4바퀴를 달면은 그것도 오토바이는 맞지만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수성은 잃어버리는 그 단점은 언제나 존재를 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그냥 우리 또 이렇게 교육학 석사나 전문가 미술의 석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양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를 최신 트렌드예요. 제가 최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캠퍼스에 틀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숫자적으로는 많아요. 뭐 200명에 1명 정도, 뭐 300명에 1명이어도 화가가 많잖아요. 조각가도 많고 조각가들은 옛날부터 많이 깼어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경계가 해체됩니다. 이 경계 해체는 회화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항상 정통성 시비가 붙습니다. 이게 회화 안에. 제가 옛날에 대학미전에서 특선단 작품이 있을 때 제가 그때도 실험적인 거 많이 했어요. 제가 책 작업에서 이제 뚫어갖고 이제 책 속에 이제 책을 뚫어갖고 그 시화관의 시 조각을 만들었었는데 그
그게 이제 대학미전에 냈는데 거기서 심사위원분들이 싸운 거예요. 이게 큰 상 주자. 이게 어떻게 조각이냐. 그러니까 순수파하고 이런 그 매체파하고 붙은 거죠. 심사위원. 그 매체파가 졌어요. 그래갖고 특선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굉장히 영광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논쟁의 중심이 있었다. 그때 내가 좀 훈련이 돼서 더 잘했겠죠.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특선 감이 맞는데 그럼에도 그런 논쟁에서 뭐 금상 줘야 된다, 뭐 최소 동상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그 심사를 보고 있던 그 관리 서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죠. 너가 강민수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때부터도 시도를 많이 했고 제 안에 아이디어가 많다는 게 이런 일을 하는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토의 확장 이거는 로저린드 크라우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크라우스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평론가거든요. 이분한테 평론을 받으면 작품이 그냥 10억이 돼요. 10억이 돼요. 평론 한 줄만 받으면 내 작품은 10억이 돼요. 바로 팔려요. 엄청난 분이에요.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에서 확장된 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서 나온 필드, 영토의 개념, 그러니까 미술 영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의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심지어 1970년대예요. 그래서 북한 매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대 자녀분들 다 알죠? 이상한 애들, 그냥 별로 실력 없는 애들, 또 실력 없는 애들이 그런 걸 했어 솔직히. 이 고상이나 정통 미술에 자신이 없는 애들이 꼭 좀 예술가 티를 내기 위해서 사실이잖아요, 선생님. 안 그래요? 이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봤으면 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 해놓고 뭐 그렇게 해놓고 또 예술이라고 하니까 지금 약간 60, 70대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 개념, 이미지가 안 좋아. 미술 못하던 애들,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하니까. 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젊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조금만 더 그 분위기에서는 사실 그분들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상한 애들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걔네들이 다 망했어. 100명씩 하면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이 맞다 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 로잘드 크라우스랑 반대편에 있는 그 화가가 순수 미술의 정통성을 그 사람 얼마나 옳은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은 심지어는 미술계 PC주의라고 할 정도로 그 정당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작가가 왜 안 그리냐, 안 만드냐, 왜 남 시키냐. 근데 이 사람이 영토가 확장됐으니까 남 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둘 다 쌍면이에요. 물론 저는 둘 다 인정을 해요. 왜냐면 나는 회색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네,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굳이 뭐 순수를 지향하진 않는데 첨예하게 되고 우리가 사회 부조리라고 느낄 정도로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유명 작가들 다 그래요. 기업 발사도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그게 뭐 10명이 그리잖아요. 계속 생산하고. 심지어는 그 작품 중에 아니겠지만 자기 터치가 한 번도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미야자키 하우처럼 모든 콘티 그게 몇천 장, 몇만 장을 자기가 스케치 무조건 한 다음에 넘기는 그 미야자키 하야 같은 그런 사람은 일본에서나 장인 정신이 인정받으니까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 끝이에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게 교양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어느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탈매체적 조건에 의해서 제가 오늘 강연의 내용을 훨씬 풍부하게 준비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써 약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터 바이벨의 통찰.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해서 예술의 융합을 탈매체적 조건. 그러니까 융합이 되려면 매체가 서양화랑 동양화랑, 요즘 동양화인데 서양화처럼 그리는 애들 있잖아. 그게 그냥 그거예요. 사실. 근데 걔는 복합은 아니고 그냥 탈매체죠. 저는 복합 매체. 나는 사실 그 자체의 순수성은 지켜요. 조각 자체에. 물론 이런 거는 진짜 탈매체죠. 사진을 일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소멸. 그림도 서열이 있고 그것도 소멸이.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뭐
뭐 잘 그린다고 좋은 그림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그리는 사람은 열받아. 열받죠. 당연히 연락에 뭐 20년, 15년 준비했는데 이게 동양적 정서랑 사실 안 맞아. 동양인은 노력과 이걸 맞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인에서 이게 싸움을 한다면은 그 크라우드 반대편의 평론가를 밀어주겠지. 그러니까 그쪽에 붙은 화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쓰는 거죠. 이쪽에 붙은 화가가 많고 나처럼 둘 다 좋아하는 화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본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죠. 그래서 언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언어가 진화됐다는 차원에서 그 사진으로도 내 언어를 말하고 영상으로도 말하고 조각도 하고 저는 뭐 성우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내가 또 배우도 돼보고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복합 매체가 제가 복합 매체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만큼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쌍끌이해서 타협한 게 복합 매체다. 그래서 이제 복합 매체는요,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서 작품 하나를 못했어요. 제가 원래 40분짜리 사운드 작업을 준비를 했는데 여름 소리 있잖아요. 이 매미 소리, 그리고 뭐 파도 소리, 물소리, 소란비 엄청 오잖아요. 그것만 40분짜리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영상도 너무 힘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래서 원래 7월에 진짜 여름에 한바탕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사운드 작업은 포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촉각, 청각, 우리 가면은 막 요즘에 미술관 가면은 청각도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명록을 지금 서면 방명록 없애버렸잖아요. 저 녹음해서 이따 녹음 좀 해주십시오. 녹음 방명록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목소리 좋으신데요, 그래? 선생님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합 매체 유기적으로 뒤섞여 있는 복합 매체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외국은 이게 흔한데 우리나라는 좀 적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복합 매체를 하는 사람이 조각하는 애들은 그림을 못 그려. 못 그려요. 되게 못 그려요. 네. 그러니까 못해. 서양하는 사람들은 조각을 아예 못해. 아예 못해. 뭐 요만한 거 하나 만들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 매체가 이게 경계를 넘기가 힘들어서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사실. 그게 이거 영상이 옛날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장비가 비싸고 카메라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은 영상도 좀 많이 내려온 거예요. AI가 생기면서 심지어 가서 촬영 안 해도 되는 수준인데 화단에서 AI를 탑하시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욕을 먹을 뻔했는데 그래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실기력은 인정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니까 그래도 욕은 안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 다행이죠. 제가 그래도 15년, 20년 실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욕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저는 욕 되게 먹을 줄 알았는데 또 실제로 제 작품에 AI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최소 50, 60%는 실물로 저는 쓰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로맨스를 빌린 여름날의 추억은 다 AI를 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다. 네. 언어가 진화했다. 근데 AI 시대라면서 훨씬 심해질 것이다. 한국도 이제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제 조각으로서 저는 이제 선점을 한 거죠. 어설픈 상태인데 선점을 해서 조금 유리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려한 기술과 여러 매체를 섞기만 하는 동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이미지 미디어라는 거죠. 서사가 빠져있다.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냥 그 서사를 띄어서 가겠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미지들로만 채워진 그런 어떤 이미지의 홍수 아닌가.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과잉의 시대 얘기하면서 우리가 맨날 이미지, 영상 이런 거 그러니까 미술관 가도 안 보는 거야. 또 거기서 막 옛날에는 그렇지 AI 나오니까 막 옛날에 탱크가 뭉개고 이런 그 포크레인으로 딱 파갖고 막 해골 나오고 이런 미디어 작업들 보면은 그때는 조금 신선했어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서사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종말이라는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소탄트라는 철학자가 예술의 종말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형식적 진보는 끝났다. 사실 맞아요. 잘 그리는 것도 이제 끝은 왔잖아요. 그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옆으로 커져야 돼. 위로가 안 돼. 기술적 진보보다는 넓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확실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지금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작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얇고 가늘게만 공부를 해놓은 상태예요. 넓게 대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험 단토가 마트의 상자와 미술관의 상자가 같은 의미를 같은 예술적 가치 모양이 똑같다고 하면은 마트에 있는 상자와 미술관에 코카콜라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이거 다이소로 갖고 온 거잖아요. 똑같은 예술적 가치를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얘기했으면 그냥 술 먹고 하는 소리가 될 텐데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예술품이 이 박스에 의미만 있다면 예술이다. 이거를 정리를 해준 게 이 단토라는 거예요. 이 단토 아니었으면은 이 미술관의 의자를 뒤집어놔서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냥 옛날에 이런 시도를 했던 작가들이 다 욕을 먹은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우리 대학교 때 많이 냈어요, 애들이. 그러면 교수들이 다 F를 줘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새끼 그 밤에 술 먹고 아침에 급하니까 예술가를 쳐가고 막 우산 벗어갖고 그 살 뜯어갖고 살점만 이렇게 뭐 인간의 결핍을 표현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알거든요. 네, 주로 그런 애들이 목합 매체를 했어. 옛날에. 사실이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 그날 아침에 3개 만들어. 그날 아침에 과제 3개 해요. 계속 한 달로. 많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단토라는 분이 의미 중심에 있을 때. 근데 그렇게 양아치 짓을 안 한 사람의 얘기지. 사실은 그건 맞아. 그 어른들 얘기가 맞아. 저는 그 회색주의자예요. 이분 말도 맞고, 예. 저도 그렇게 양아치 짓을 몇 번 했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해놓고, 본드 붙여갖고, 사람 걷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하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준비한 게 없잖아요. 말을 못해. 그 제목만 지어놓고 이제 교수가 딱 알아챘죠. 근데 너무 고마운 게 B를 줬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내가 이 새끼 놀다가 그랬구나 하고 알지만, 작품성 안 괜찮았으니까 욕을 하지. 그거 대학교 1학년 학부 가도 올라오는 얘기를 하는 수준을 내가 4학년 때 급하니까 F를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철학가 사회가 어떻게 제안되는 건 이 사람이 이 단토라는 분이 서사를 복합 매체의 서사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얘기가 끝난 거니까 제가 이게 복합 매체가 서사까지 오는 외국만 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합 매체가 온 거고, 나는 내가 이걸 알고 복합 매체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겉멋들어서 했지만 하고 나니까 이런 서사를 공부를 하니까 내가 제대로 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정보가 폭발할수록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가 없이 아까 날개에서 피나고 이런 이미지 기억 안 해준다. 그럼 신기한 거 만들었나고 끝이에요. 그런 거 많죠. 네. 그러니까 작가는 아까 마트의 단토 얘기가 맞아요. AI로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박민호 선생님이 자기 그 사내 작품으로 AI로 만들었어. 그럼 작품이 돼. 왜냐면 저 사람은 스토리와 서사를 담았으니까. 근데 영훈 선생님 사촌 조카가 초등학생이 그냥 또 똑같은 걸 만들었어. 그 작품이 됐어. 서사가 빠져. 이걸 단토가 얘기해요. 굉장히 교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 네, 교훈해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90점이 흩어져 있는 이 복잡한 복합 매체와 이 과잉의 시대를 묶을 수 있는 거는 서사다. 네, 서사. 제 작품의 어떤 그 내용과 맞아떨어져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것도 맞습니다. 준비는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써놓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갖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열린 작품의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서 선생님 작품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풍경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결합해도 되고 요즘 리터치하는 작가들 많잖아요. 요즘 극사실주의 하다도 시장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관객이 이제 서사 얘기로 가면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고 탐구도 해주고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리고 한국은 조금 드물고 있지만 고유한 완성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서사다. 그래서
그게 본질이 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너무 이게 길어져서 Q&A 안 받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길게 해서 제가 아니,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연구를 해서 한 거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여기까지 복합매체 작가 강민수 작가였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신 귀한 작가님들 감사드립니다.